이번 시간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정책과 에이징 인 플레스라는 정책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 요양 보험 정책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 다른 곳에서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지만 조금 더 여기서는 개괄적인 부분만 함께 살펴보고 특별히 에이징 인 플레스 정책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정책은 어떤 것일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정책의 개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의의를 먼저 살펴보면 고령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포커스는 고령의 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고령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바로 장기 요양보험 정책의 개관적인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수급자에게 배설이나 목욕, 취사 또는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것이죠. 배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탁과 나름대로의 요양상에 필요한 모든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장기 요양보험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사회보험제도가 됐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고 국가적으로나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 정책의 개관은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특별히 목적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어떤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것이죠. 또 가사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세탁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서포트하는 지원 등을 하는 바로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정책의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정책의 개관을 볼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일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2007년 4월 2일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이 나름대로 진행이 되죠. 그 진행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27일 빠르게 공포됨으로써 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은 어디에다 해야 되냐면 장기요양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장기요양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에서 5등급을 받는 사람과 인지지원 등급자는 바로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의 이용 절차를 보면 첫째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등급 판정이 만들어지는데요. 등급 판정은 공단지사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통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획 급여 제공을 하는데요. 재가와 요양시설로 구분해서 급여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정책의 주요 내용 중 급여 종류를 보면 시설은 입소하는 거죠. 입소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일상생활이나 기능 회복을 지원받고 있는 것을 바로 시설급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가급여는 이제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급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복역,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현금급여 등으로 재가급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보면 시설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가에서 보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료급여자는 본인 부담금 7.5%에서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에 대한 환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인 부양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제도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상당히 짧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이 제도를 진행했던 나라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도 하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제도 준비도 하고 또 이분들을 돌볼 수 있는 소위 요양보호사와 같은 그러한 대상자들을 돌보는 예를 들어서 수발사라고도 하고요. 또는 개호보호를 하는 그러한 일본 같은 경우는 개호보호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분들을 양성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려운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환경을 본다면 장기요양제도 수립 과정을 보면 2001년 8월 15일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공식적인 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급속도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노무현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빠르게 바뀌는 정치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빠른 것은 좋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여러가지 제도적인 미흡이라든지 준비 과정의 미흡이라든지 또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과 또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과정도 굉장히 준비 없이 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어렵고 좀 부실한 부분도 있었지만 타 나라에 보다도 빠르게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빠른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보다 더 이분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주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어떤 과정과 배경과 또 어떤 진행되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이변적인 또 많은 또 주변의 환경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지 되는데 빠르게 하다 보니까 준비 없이 진행했던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정책은 상당히 이제 안정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인 어려움과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나름대로의 종사자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직원들의 어떠한 그 각오와 직원들의 처우에서는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오늘의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나름대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천적인 가능성과 실천적인 영역을 계속 또 넓혀가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을 살펴보면 고령화에 의한 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증가와 노인 의료비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요양보호 대상자 노인들은 끊임없이 어떤 고령화가 되어져 가면서 많은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수에 대한 대응에 맞춰서 보다 제도적인 부분과 의료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별히 노인 의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떤 어려움과 함께 이것을 풀어가야 될 많은 과제를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족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아버지와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아프시면 집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가 이분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직장도 그만둬야 되겠고, 온 가족이 한 분, 두 분의 아픔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많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가족 구조의 변화도 더욱더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경제적 현실이 바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징 인 플레스 정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스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 노인 인구의 거주 문제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에이징 인 플레스, 장소 속에 고령화되어져 가면서 이 어떤 인플레스 한 장소에서 고령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제안된 것은 1970년대죠. 그리고 이때 노인 인구의 정책적 이념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스는 복지시설이나 전문기관 등과 같은 전문 요양시설의 거주 시 문제점 또는 피해의 발생 또는 경제적 부담감의 해소라는 배경에서 등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스의 분야별 개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고 향후 바로 이러한 고령화 사회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고 또 제안해주는 좋은 뜻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에 나온 8-4에 나와 있는 에이징 인 플레스에 대한 분야별 개념 해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1년, 4년, 또 11년, 1993년, 2007년, 2016년 이런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처럼 점점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정의를 보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남은 생애를 그동안 살아온 친숙한 삶의 터전인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익숙한 장소,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남아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에이징 인 플레스의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설보다는 독립성을 지니면서 공동체 안에 남아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노인들이 장애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에게 친숙한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며 지내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또한 새로운 에이징 인 플레스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에이징 인 플레스에 대한 분야별 개념을 한번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새로 도입된 이 개념이 여러 가지 맥락으로 같이 사용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에 연계점을 갖고 함께 고민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에이징 인 플레스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스는 노인들은 새로운 시설, 또 건물, 장소 등의 이동이 아닌 익숙한 장소에서의 공동체를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익숙한 장소에서의 공동체 또는 독립성, 사회성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에이징 인 플레스에 해당되는 함께 고민해야 될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커뮤니티의 지속을 통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로 남은 생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에이징 인 플레스의 우리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에이징 인 플레스라는 개념을 주거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집을 의미하는 바가 크지만, 최근 논의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지역사회 내에 거주를 포괄하는 소위 광의적인 매크로적인 해석이 더 우세하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떤 매크로가 아니라 마이크로적인 협의의 개념으로 국한시키고 또 그 부분에 해당한 많은 그 방점을 두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지역사회 내에 거주를 포괄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좀 더 새로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즘 많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바로 in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이러한 부분으로 in과 by를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by the, 다시 말하면 커뮤니티 속에서 커뮤니티를 케어하는 이러한 맥락이 매우 의미 있는데, 그러한 맥락과 함께 일맥상통하게 에이징 인 플레스라고 하는 개념도 지역사회 내에 in the community 속에서 거주를 포괄하는 바로 광의적인 해석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징 인 플레스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향후 적용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스의 필요성을 보면 노인들의 어떤 시설이 이동보다는 기존의 공간에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점을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호의적인 환경과 자주성과 신체적 독립성 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스의 개념을 이행하는 노인 거주자의 사회적인 또 심리적 측면의 안정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좀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어떤 생활을 자꾸 더 어떤 현대화시키고 또 좋게 만든다는 의미로 그 거주지에서 떠나서 노인들만 집합적으로 모아놓고 거기를 어떤 나름대로의 노인에 대한 센터나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구역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들의 심리에서, 그러니까 노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들의 삶의 공간이 이동되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삶에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이동되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경험이 없어진과 동시에 자기의 추억이 없어지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상당히 불안한 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동안 50년, 60년 그 곳에서 살아왔다가 갑자기 그 공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소외되거나 또는 어떤 기억적인 부분의 추억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here and now의 그 공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부여를 한다면, 그 에이징 인 플레스의 개념이 바로 이러한 노인들의 거주자들의 사회적인 마음이나 심리적인 마음이나 이러한 것들의 안정감을 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있는 그곳에서 조금 더 리모델링 하거나 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친환경적인 부분과 친화력 있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의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바로 에이징 인 플레스의 필요성과 향후의 적용 방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스는 기존 거주 지역에서의 나름대로 지속적인, 그냥 단절되거나 분절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속적인 삶의 유지라는 개념과 연결됨으로써 향후 적용은 연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역이라는 부분과 교류라는 부분, 지역과 교류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가족과의 패밀리 간의 교류, 또 아이들과의 이 나름대로 교류, 이러한 상호 교류적인 것으로 인해서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교류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문화교육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 여가시설 등을 통해서 자주성과 독립심을 형성시켜서 진행하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에이징 인 플레스의 필요성과 향후 적용 방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에이징 인 플레스의 정책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노인 정책을 살펴보면 현재 법과 공급 그리고 수요 정책에 대해서 노인 주거와 관련된 에이징 인 플레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주거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 정책을 보면요. 노인 전용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또 노인 및 기초생활보호자 주택 개조, 그리고 고령자 주거안정법 여기에 대한 제정이 있고 사회 약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공급 및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따른 수요 정책을 보면 나름대로 영목이지 제도와 노인 가족의 동거 권장 정책이 있지만 에이징 인 플레스 개념보다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의 향후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노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뭐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진행이 되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뭐 오늘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법이 아니고 또 어떠한 한 정책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바꾸거나 또 그럴 만한 어떤 재정적인 투자나 또 그러한 여건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는 제도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 놓지만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어떤 상호적인 그런 관계와 또 그런 것 속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여지들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투자와 함께 또 이 주거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마음껏 옷을 갈아입듯이 쉽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죠. 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들의 삶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주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집을 리모델링 하거나 집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때에 이게 뭐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죠. 법적인 부분도 있고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의 정책과 수요의 정책은 큰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정책이지만 공급 정책이 집행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법적인 규제가 있어야겠고 수요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른 법적인 제재와 그 나름대로의 후속적인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만이 공급과 정책이 이루어지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대가 문화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표 8-5에 나와 있는 한국 노인주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192페이지와 19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 정책으로서의 에이징 인 플레스의 개념은 지속적인 노인 인구 및 비중의 증가와 함께 이로 인한 향후 노인 인구의 영향력 증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개선과 도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이것은 어떤 에이징 인 플레스의 개념이 지속적인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와 함께 노인 인구의 영향력의 증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일정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개념이기에 주거를 통한 정책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정 정책에서는 노인들의 주거 안정성과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도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노인 인구의 혜택, 특별히 법률적 지원과 경제 지원 환경 조성을 통한 노인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책의 장점과 단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키워드를 볼 수 있다면 끊임없는 개선과 도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특별히 노인들의 주거 안정성과 수준을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로 에이징 인 플레스가 노인 인구의 영향력 증가와 함께 발전되고 정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인 인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에이징 인 플레스 이것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함께 연결되어서 이 제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인에 대한 부분, 특별히 노인 정책에 대한 부분 중에서 에이징 인 플레스 이 부분은 새롭게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